두 할머니가 한 할아버지를 두고 경쟁하다가 마지막에 밝혀진 진실을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사연을 들고 찾아온 여러분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할머니들의 연애 경쟁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에요. 남편을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데 요즘 참 외로워서 동네 경로당에 자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야기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 새로 나오기 시작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거든요. 이름은 김철수 할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올해 75세시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정말 신사적이고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처음 오신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옷차림도 항상 깔끔하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잘 하셔서 금세 경로당의 인기인이 되셨어요.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이웃집 정말숙 할머니도 김철수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숙 할머니는 저와 동갑인 72세인데 성격이 저와는 정반대예요. 저는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인데 정말숙 할머니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거든요. 처음에는 별일 없었어요. 우리 둘 다 김철수 할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화투도 치고 가끔 경로당에서 하는 행사에도 같이 참여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도 우리 둘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숙 할머니의 행동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와서 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숙 할머니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김철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화제를 바꾸려고 하거나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은근히 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너는 아직도 남편 생각이 많이 나지?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김철수 할아버지 앞에서 저를 견제하더라고요. 마치 저는 재혼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고 있었는데 점점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김철수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정말 외로웠는데 김철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등산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등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면서 식사 준비가 힘드시다고 하면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자 정말숙 할머니가 더 노골적으로 경쟁을 시작했어요. 제가 반찬을 가져다 드리면 다음날 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제가 김철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관심을 끌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김철수 할아버지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기도 했어요. 순자는 요리를 잘 못해서 항상 간편식만 먹는다더라. 순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멀리 나가는 걸 힘들어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친하게 지냈던 이웃인데 한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숙 할머니가 저를 깎아내리면 저도 정말숙 씨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로당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희 둘의 경쟁을 알아차리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재미있어 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희 둘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정말숙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고 제가 반찬을 가져다 드려도 똑같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웃으시면서 두 분 다 참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저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희 중 누구를 더 좋아하시는지 알고 싶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한 달 정도 계속됐을 때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로당에서 가을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 김철수 할아버지도 함께 가시게 된 거예요. 저와 정말숙 할머니는 모두 이번 기회에 김철수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나들이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서 김철수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숙 할머니도 똑같이 도시락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둘 다 김철수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어요. 버스에서도 저희의 경쟁은 계속됐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창밖 풍경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면 저는 할아버지, 저기 보이는 산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정말숙 할머니는 할아버지, 저 강이 얼마나 맑은지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 할아버지의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나들이 장소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와 정말숙 할머니는 각자 준비한 도시락을 김철수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철수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대신 우리 모두 함께 나눠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그때 조금 실망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김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저와 정말숙 할머니는 모두 긴장했어요. 혹시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희 중 한 명을 선택하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두 할아버지를 주목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 저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숙 할머니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그럼 할아버지 부인은 어디 계세요? 라고 누군가 물어봤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내는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를 앓고 계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기혼자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부인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린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제가 돌봤는데 점점 상태가 심해져서 전문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저는 매일 아내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라고 정말숙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 모두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기혼자인 할아버지를 두고 정말숙 할머니와 경쟁을 벌였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숙 할머니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할아버지 상황을 모르고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시면서 아니에요. 두 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경로당에 나오기 시작한 이유도 아내 때문이에요. 매일 요양원에만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경로당에 나오게 된 거예요. 두 분과 다른 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웃을 일도 많아지고 우울한 기분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두 분이 저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김철수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계신지 전혀 몰랐거든요.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정말숙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상황이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숙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경쟁을 했는지 말이에요. 김철수 할아버지를 두고 경쟁하면서 정작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숙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정말숙 씨, 미안해요. 저도 너무 유치하게 굴었어요 라고 사과했어요. 정말숙 할머니도 아니야, 순자야. 나도 미안해. 너무 경쟁심에만 빠져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희를 보시면서 두 분이 화해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사실 두 분이 경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와 정말숙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친한 사이가 됐고 김철수 할아버지와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저희는 김철수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신 부인을 돌보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거든요. 저와 정말숙 할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를 뵙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혼자 식사하시는 게 외로우시다고 해서 가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해요. 김철수 할아버지 부인분을 처음 뵈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때는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말씀도 잘하시고 활발하셨을 텐데 치매 때문에 많이 변해 계셨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가 오시면 반갑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간호사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김철수 할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남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빠짐없이 오셔서 부인분과 시간을 보내시고 부인분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항상 챙겨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철수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멋있고 매력적인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말숙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야,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지? 김철수 할아버지 같은 분은 연애 상대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어른이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세 명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경로당에서 만나면 함께 화투도 치고 가끔 동네 산책도 함께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요양원에 가서 김철수 할아버지 부인분을 뵙고 와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두 분 덕분에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오히려 김철수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숙 할머니와의 우정도 더 깊어졌고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픈 부인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었잖아요. 둘째는 친구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 남자 때문에 평생 친하게 지내했던 정말숙 할머니와 사이가 나빠질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셋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김철수 할아버지와 정말숙 할머니를 통해서 노년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즘도 저희 세 명은 자주 만나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요양원에 가시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저희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즐거워하세요. 정말숙 할머니와 저는 이제 정말 친한 자매 같은 사이가 됐어요. 가끔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정말 웃겼지? 라고 말하면서 함께 웃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김철수 할아버지 부인분의 상태가 조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간호사님 말씀으로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자주 오시면서 부인분도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김철수 할아버지를 두고 정말숙 할머니와 경쟁했지만 결국에는 저희 모두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됐잖아요. 지금도 가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저희 이야기를 하세요. 순자하고 정말숙이가 한 남자 때문에 싸우다가 오히려 더 친해졌다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해요. 앞으로도 저는 김철수 할아버지와 정말숙 할머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정말숙 할머니와는 더욱 돈독한 우정을 나누면서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연애 감정이었지만 결국에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상대방의 진짜 마음과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사랑도 좋지만 진정한 우정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번 일로 깨달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두 할머니가 한 할아버지를 두고 경쟁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따뜻하고 의미 깊은 이야기였네요. 박순자 할머니와 정말숙 할머니, 그리고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진짜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